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운송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 탓에 현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좋은데 하지만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따져 묻지 않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슈 플러스를 내년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중대재해법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법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네. 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대재해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계와 노동계가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의 골이 깊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는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인 지는 오늘로 19일째인데요. 반대로 경영계는 법안에 포함된 처벌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수위를 낮추려는 물밑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오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경영계와 노동계, 심지어 정부 부처 간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러니까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입게 되면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이 기업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경영계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 좀 과도하다는 건데요. 이는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하면 법인 대표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요. 또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5배가량의 배상액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경영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죠. 반면 노동계 입장에선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처벌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서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수정안에는 이 경영계 입장이 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을 2년 유예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좀 낮췄는데 10억 원 이하로 벌금의 상한선을 뒀고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5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또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예.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번에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은 사실 이 법 외에도 내년에 받아야 되는 규제가 추가로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개정을 앞둔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화평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1톤,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0.1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유해성 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또 화관법은 기업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내년부터 현장 실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학물질 시설에 정기적으로 정부가 검사를 나가게 된다 이런 건데 뭐 그냥 듣기로는 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기업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냥 듣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평법에 따라 유해물질 하나를 등록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 화관법이 요구하는 설비 기준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대략 3,700만 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이나 공정 개선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볼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평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자금이 모자라 화관법을 지킬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잠시 중소기업 전문가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민선입니다. 예, 기업 규제 3법에 이어서 중대재해법, 화평법 그리고 주 52시간제까지 이 기업 규제 법안들이 폭탄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울 수 있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선한 의도가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이 60%로 떨어져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은행 대출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만약 법이 시행이 된다면 일단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평법이나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찬반 목소리가 거센 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이 정부가 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강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입법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굳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면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 좀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조금 제시가 됐던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내년에 중소기업들 경영 환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나서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원도 좀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중소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K자형의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K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선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도 있잖아요. 예.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로 성장을 하지만 혁신 역량이 없고 경쟁이 치열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화인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을 보면 대부분 오프라인하고 대면 서비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현재의 비대면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업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업을 정리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 재구축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사업 전환이나 사업 재편이나 업태 전환 같은 경우 지원하는 건데 우리나라 돈은 10조 원 이상을 조금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간의 M&A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M&A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 단장이었습니다. 유호성 기자와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을 2년, 4년 늦춰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규모가 이렇게 좀 작다면 자금력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중대재해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러한 규제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 처벌과 수위가 선진국보다 높은 데다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인 등 경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전사고 관련 각종 규제들은
유럽과 같은 산업안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에 들여온 게 대부분입니다. 정치권이 강행을 서두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인과실치사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규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과 달리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경영진의 중대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영국에서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후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조금 줄어들다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국내에선 이미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위 높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연합의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인 리치를 참고해 만든 화평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평법은 기존 취급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각 업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작성하거나 기존 평가 자료를 유럽 등으로부터 구매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해 중소기업들의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험과 평가를 부담하는 미국, 일본과도 대조적인 상황. 유해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둔 리치의 취지에서도 한참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화평법에 의해서 정보를 등록하는 데 많은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화학산업들이 산업 현장에다가 투자해야 될 안전 또는 환경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자본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화평법, 화관법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더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선진국 규제의 취지가 과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제도에도 제대로 담겨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무조건 사망률이 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건데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 경영계가 좀 거듭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정부나 국회가 법안을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각각의 법안들이 가진 내용들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어 온 근로자나 소비자에 대한 권익은 높아지고 기업인에 대한 규제의 수위는 높아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소수의 자본가가 파이를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양극화 상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잠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일부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고 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도 있고 해서 이 기업들도 더 서둘러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